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신 의원이 청탁을 받았는지,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민생투어 첫 일정으로 익산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익산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 특구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도 자체 계획으로 연간 1,000억 원씩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도내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남원시 등 다른 지역 후보자들이 내건 혁신도시 유치 공약으로 지역 간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오늘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신 의원이 청탁을 받았는지,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수성동의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2일 오전 사무실 안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오자 신영대 의원 측 관계자는 문까지 걸어 잠깁니다. 유리문 틈새로 10여 명의 수사관이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하는 등 분주히 움직입니다. 검찰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된 군산 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모 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 씨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서 씨는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 씨로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 로비를 대가로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단장으로 일할 당시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체되자 이같이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청탁대로 서 씨가 실제 신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오후에 군산 사무실로 되돌아온 신 의원은 자신은 로비나 청탁과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또 가져간 자료들을 보면 개발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들, 군산시에서 보고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당연히 보고를 받는 거고, 그것은 제가 보고를 하지 말라고도 와서 보고하는 것도 많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이 민원 해결을 한 청탁성으로 진행됐다? 이건 아닌 거죠. 새만금에서 불거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비리 혐의 피의자 3명이 구속되고 건설사 대표의 극단적인 선택,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비리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고 군산 시민발전의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자 모집 과정에서 공모 지침서를 공개하지 않고 수상태양광 SPC 법인 대표 직무를 권한 대행이 대신할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통상 민간 투자 사업의 협상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대표이사 선임 절차와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6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용역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과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과제에는 기업 중심으로 한 토지 이용 계획 재수립과 광역 기반시설 우선 확충, 입주기업 무탄소 에너지 100% 달성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또 새만금을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구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새만금 발전협의회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신원식 부시장 등 15명이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 구체화와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심의 중단 등이 논의됐습니다. 새만금과 푸드테크 산업 연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1일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새만금 접목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 신산업 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연자였던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는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 광활한 농생명 용지 등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은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김 양식장이 5,219헥타르로 늘어납니다. 전북자치도는 김 수출 증가로 물김과 마른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내년에 김 양식장 470헥타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물김 2,350톤을 더 생산할 수 있고 연간 약 43억 원의 양식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의 부채는 늘어나고 신규 채용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10곳의 부채는 1조 6,462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27조 7,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규 채용 규모는 일반 정규직 836명으로 전년보다 227명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14건에 달하고 있고 이 중 8건이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6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에 비해 57%가 줄었습니다. 경찰은 도내 초등학교 201곳에 교통지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고 방지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부터 시작한 민생투어 첫 일정으로 익산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익산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 특구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별도의 10년 계획을 추진해 연간 1,000억 원씩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자치도가 전주와 익산, 정읍을 중심으로 유치에 나선 바이오 특화단지. 지난달 30일 도지사가 직접 공개 발표에 나서는 등 유치 필요성과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오가노이드 분야는 전북과 충북, 경기, 수원 등 6곳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국가연구기관 27개 등 바이오 연구시설이 집약된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선도기업이 없다는 것과 지난해 새만금 2차전지 특구를 유치한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익산 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익산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김 지사는 정부의 바이오 특구 유치가 실패해도 자체적인 육성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개가 융합되어져서 발전하는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모델을 익산을 중심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우리 도의 향후 10년 계획입니다. 10년 계획의 핵심은 익산의 바이오 기업을 시작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광대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까지 구축하는 겁니다. 오는 6월쯤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바이오 특구 선정 결과를 지켜본 후 세부적인 10년 계획 수립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추산된 예상 규모는 연간 1,000억 원. 10년 계획으로 보면 모두 1조 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이 제가 발표한 10년의 계획을 꾸준히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도비도 1년에
1,000억씩 별도로 투입하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만금 2차전지 특구에 이어 바이오 특구 유치에 나선 전북자치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익산만의 바이오 산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속도감 있게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의 또 다른 현안은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유치 여부인데요. 익산 민생투어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혁신도시를 익산에 만들겠다는 자신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2대 총선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혁신도시 유치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에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을 전망입니다. 익산 민생투어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익산 시민에게 내건 약속이었고 공약집에도 명문화된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 하겠다라고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그 이후에 도지사의 공식 공약집에 그걸 명문화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조성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유치 경쟁이 불거진 상황. 익산 이춘석 한명도 당선인은 전주 완주 혁신도시와의 효율적 연계와 교통 편리성 등을 들어 익산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반면 남원 장수 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은 관련법상 인구 소멸 지역이 우선이라며 혁신도시 유치 공약을 내걸었던 상황. 때문에 김 지사가 익산을 최종 적격지로 강조한 것은 불필요한 지역 내 유치 경쟁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토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이 오는 10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유치기관 공약과 익산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에 제2의 혁신도시가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미리 알려지면 또 여러 가지로 또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일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어떤 공공기관이 정북으로 이전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새로운 둥지가 될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가 익산에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지난해 익산 다이로움 발행액과 가맹점 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가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에 따르면 지난해 다이로움 발행액은 5,239억 원으로 전년보다 499억 원, 8.7%가 감소했습니다. 또 다이로움 가맹점은 16,833개소로 전년보다 644개, 3.7%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입자 수는 23만 4,788명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발행액 감소 원인은 작년 9월 소비촉진 지원금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2,730가구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다이로움 나눔 곳간을 통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나눔 곳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2,730가구에 1억 3,6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습니다. 익산시가 이달부터 대중교통 요금 환급이 가능한 K패스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이 교통카드는 19세 이상 익산 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사용자는 K패스 누리집에서 전환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카드사를 통해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원광대 의대가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전국 지방의대 모집 계획을 보면 원광대 의대는 2026학년도부터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전국 최고 수준인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이 150명까지 확대되면 이 중 120명이 지역 인재 선발로 채워지게 됩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합격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제13회 변호사 시험에서 원광대 로스쿨 학생 154명이 응시해 이 중 44명이 합격했습니다. 원광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8.57%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 전국 평균인 53.04%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전북대 로스쿨은 151명이 응시해 60명이 합격하면서 39.74%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도내 외식업체 폐업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도내 외식업 폐업률은 21.55%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폐업률은 지난 2019년 12.99%에서 2020년 11.84%로 떨어진 뒤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자금난과 식자재,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 미분양 아파트가 석 달 연속 도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은 1,876가구로 전달 1,947가구보다 71가구가 줄었습니다. 지난 3월 도내 전체 미분양은 3,259가구로 군산이 도내의 57.56%를 차지했습니다. 도내에서 차지하는 군산의 미분양률은 지난 1월 58.63%, 2월 58.25%를 보였습니다. 군산 지역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자활센터는 이번 선정으로 7억 원을 지원받아 미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자활센터는 리모델링으로 식물수경 수직재배 작업장을 조성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모악산 금산사와 함께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며 금산사의 발자취와 이야기를 돌아보는 이번 전시에서는 금산사 미륵전 법화림보살 복작물 등 91건 117점의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이 이번 달부터 매달 소장품을 주제별로 소개하는 이달의 소장품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는 수장고에 있는 다양한 유물을 폭넓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첫 특별전 주제는 떡살로 인간의 다양한 소망과 기원을 담아내는 여러 문양과 모양의 떡살 10여 점이 소개됩니다. 도의회가 오는 3일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3일에는 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등도 상정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자정쯤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하수구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여성 동창인 B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한편 B씨의 어머니는 1심 재판이 끝나고 난 후 검찰에 항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익산 친환경 쌀이 서울 성동구 학교급식에 공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2년간 서울 성동구 67개 유치원 등에 탄마루 친환경 쌀 200톤을 공급합니다.
익산시는 노원구와 은평구, 성북구, 농수산식품공사에 이어 서울 지역 판로를 5곳으로 늘렸습니다. 익산시가 청춘 남녀 만남회장 시티러브앤와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도내 거주자, 직장인, 자영업자이면서 만 30세에서 38세인 미혼 남녀 각 10명입니다. 참석자들은 오는 25일 익산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고스락, 교도소 세트장 등을 방문한 후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서 요리와 와인 클래스를 체험하게 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에 4개 국어를 추가했습니다. 지원 대상 언어는 지난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3개국에서 올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등 4개국이 추가됐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90개 초중고교 학생 176명으로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회당 2시간씩 총 20회가 진행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 가정 초중 고등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 강사와 교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오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에서는 화합 한마당, 꽁당보리 노래자랑, 농촌 체험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이 여객선 여행객을 대상으로 색다른 선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서관은 오는 11일 군산 어청도 항로 여객선의 파도소리 도서관에서 북콘서트, 어청도 등대 책으로 빛나다를 진행합니다. 북콘서트에서는 여행작가 박맨이 도시와 일상을 여행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문화원이 오는 4일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전통홀례 금혼식을 진행합니다. 함라 한옥체험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금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맞절로 인사하는 교배례, 술잔과 표주박에 술을 부어 마시는 합근례, 전통홀례 인증서 수여 등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순서인 신랑 신부 행진에서 하객들은 팥과 쌀을 신랑과 신부를 향해 던지며 애군을 물리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여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산식당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여산면 착한 가게 34호점이 된 여산식당은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고 모인 성금은 지역 복지 위기가구 지원과 지역 복지 특화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축제를 대비해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과 물가 안정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요금 과다 인상 및 가격 표시 이행 여부,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인데요. 또 축제장 내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축제 기간 동안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2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는 등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